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온 사진작가 차기열입니다. 뒤에 이렇게 커다란 소나무 보이시나요? 정입품송. 기계를 상징하죠. 그리고 또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런 충절의 고장. 저는 지금 보은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멋진 역사적 관광지들도 있지만 또 그 속에 얼마나 멋있는 그리고 맛있는 맛집들이 숨어져 있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역시 힘차게 그 기백을 가지고 출발해 보시죠. 이야, 진짜 높구나 근데. 떡볶이 맛있는데 숨겨준 데 있다 그러는데. 아, 이거 맞나 보다. 떡볶이 맞다. 문 열었다. 안녕하세요. 문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먹고 가도 돼요? 네. 이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네요, 여기. 근데 다행히 열었고, 다행히 떡볶이가 있는데, 더 깜짝 놀란 거. 떡볶이가 1인분에 2,000원. 저 대학교 때 2,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00원이면 컵떡볶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들 기억 저편에 추억의 떡볶이 가게 하나쯤은 기억하고 계시죠? 이곳은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강산이 어느덧 5번 바뀌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모녀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을 꺼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2,000원어치예요? 잠깐만. 일부러 많이 주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저희 원래 이 정도. 정량입니다. 네. 찐빵도 하나 먹어봐도 돼요? 예, 잡숴봐요. 그래요? 아니, 찐빵 제가 사실은 좀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찐빵을 직접 만드시는 걸 보니까 이것도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잡숴봐. 추억의 분식집에 들어서면 가볍게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혼자보다는 함께 먹어야 더 맛도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감독님들과 1인 1찐빵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야, 진짜 이거 떡볶이 참. 그 옛날에는 학교 앞에서는 그렇게 일찍 팔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되게 좀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침에 떡볶이를 먹고 자랐던 세대라. 왜요? 아침에 다들 떡볶이 안 드세요? 아침에 떡볶이 먹고 막 학교 지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양 정량으로 주신 거 맞죠?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여기 떡볶이 떡이 길어. 그리고 떡볶이는 밀떡입니다. 아, 왜 그 국민학교 때 먹던 따끔. 와, 신기하네. 오. 눈물이 나라 그래? 그 엄마 생각이 나. 네. 오, 좀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야. 떡볶이 한 입을 먹자마자 마음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립지만 흐릿했던 추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덕분에 음식의 힘을 새삼 느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러는데, 참 음식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사진도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잖아요. 흔히들 추억을 꺼내본다 그럴 때 제가 사진을 하는 것처럼 대부분 사진을 꺼내보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안 남기 때문에 그 안 남는 기억을 떠올리려고 사실은 사진을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잊었다고 생각했던데 뜻하지 않게 이 떡볶이 하나로 그때 잊었던 몇 가지 장면들이 갑자기 막 정말 푹 했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마법 같은 음식이 보은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 아침에. 좀 무슨 말을 못하겠다. 갑자기. 이거 한 입 먹자마자
왜 그렇잖아요. 뭐 엄마 생각나면 다들 좀 그렇듯이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조그마한 시장에서 가게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앞에서 팔던 떡볶이 맛을 저는 기억에서 잊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집 떡볶이 맛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별이 되셨는데 갑자기 좀 엄마 생각이 나서 좋은 선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맛 표현은 좀 못할 것 같네요. 그냥 이거는 그냥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추억을 소환해준 이렇게 즐거운 프로에 이렇게 맛있는 시간에 죄송합니다. 근데 떡볶이 참 그렇게 옛날 맛을 떠올릴 만큼 맛있네요. 네. 눈시울 붉혔던 추억의 맛을 뒤로하고 보온의 깊은 산골짜기로 향했는데요. 2층이라고 했는데 일로 올라가는 건가요? 술 냄새가 나네. 성큼성큼 계단을 오르니 가마솥밥 짓는 냄새가 먼저 반겨줍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앞에 두고 맛있게 먹기보다는 카메라를 들고 찍기 바빴는데요. 먹기 아깝구나. 일단 감상을 하고 작품이에요. 하나하나. 눈도 즐거워.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서. 보온에서 농사 지으신 자연들이 요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연 그대로의 그 맛을 살려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멋지게 아주 꾸미니까 정말 무슨 우리가 아름다운 요리를 이렇게 맛보는 것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행복을 느껴요. 정말 행복해요. 맛있는 음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그런데 여기 아름다움까지 더해진다면 그 맛의 행복은 2배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10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사실 음식 먹기 전에 음식을 기다리면서 귀를 쫑긋 열어서 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들어봤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다 하시는 이야기가 맛있다도 맛있다지만 그 전에 음식이 너무 예쁘네. 좀 이렇게 예쁠까? 좀 이렇게 색이 고와? 네, 그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음식이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종류가 나왔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일단 색들에 대한 이 컬러감이라든가 생분감이 여러 가지 색들이 이제 음식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막 뛰어노는 것 같아요. 생동감 넘치는 맛, 순간을 놓칠세라 그 찰나를 사진으로 기록해봤는데요. 색감으로 눈이 즐겁고 그리고 향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연밥상 손맛의 주인공을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식당을 하려고 한 네.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사는 여기가요? 집인데 네. 살고 이제 술만 이렇게 빚고 술이요? 네네네 올라오면서 보니까 약간 술 냄새 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해서 그런 거는 원래 되게 민감하거든요. 제 코가. 그러네요 네. 상당히 그럼 원래 여기는 일단 식당으로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 본디 목적은 양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디 목적은 그냥 네. 귀농 그냥 기농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양조, 그냥 귀농 기농, 네. 그다음 양조, 그다음에 이제 농가 맛집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럼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시는 공동 설립자. 네, 동업의 관계라고 네 봐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법으로는 행정법으로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법으로는 뭐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우리 뭐 사적으로는 우리 동생 둘이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매예요 3남매 맑고 향기로운 술을 빚는 집에서 자연밥상이 탄생하게 된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미란 씨와 막내 석근 씨가 보은의 한적한 마을에 귀농의 터를 잡고요. 술을 빚어온 거죠. 그러다가 농가 맛집 운영을 권유받았고 남다른 손맛 뽐내는 둘째 영란 씨도 합류하면서 3남매가 총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대추술이랑 복분자주 두 가지 빚는데요. 대추랑 복분자주. 대추술은 저희가 이제 전통 방법으로 빚는 네. 과주라는 술이에요. 그 중에서 오중주라는 술이고요. 네네.
그리고 복분자주는 저희가 그 전통 그 발효하는 방법이 있어요. 석임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천연 농축 발효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룩은 조금 들어가면서 술 발효는 좋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전통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사장되어가는 방법을 다시 복원해서 특허를 내서 특허를 갖고 있어요. 네네. 대추로 빚은 술은 과하주의 일종으로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술이라고 하는데요. 술을 빚는 데 필요한 모든 기법이 사용되는 정말 과학적인 술이라 할 수 있답니다. 본래 전통 과하주는 미색을 띈다고 하는데요. 맛집에서는 대추를 정말 듬뿍 더 많이 넣어서 달큰한 맛과 그 색감까지 진하게 챙기고 있답니다. 와인처럼 생겼네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포르투갈에서도 좀 유명한 주정강화 와인. 주정강 와인인데 이런 더 비슷한 강화된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로. 네. 그 포르투갈의 주정강화 와인도 옛날에 그 포르투갈의 그 포트 와인이라고 하죠. 포트라는 포트 와인. 포트에서 그 와인을 상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도수가 높은 술을 섞어갖고 그게 이제 포트 와인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주정강화 와인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제 포트 와인과 반대되는 게 이제 쉐리 와인이라고 해서 쉐리 와인은 신맛이 많이 나서 식전주로 많이 먹고요. 포트 와인 같은 경우는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식후주, 그러니까 디저트로 많이 먹는데 요것도 그러면 그 뒤에 먹는 식후주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같이 드셔야지 맛있어요. 아, 반주. 네, 식사하실 어우, 때 드셔보세요. 향이 그 한약재 향인데 그거를 단맛이 싹 잘 코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느낌은 한 17도 느낌이에요. 소주 정도 드실 정도면 네, 충분히 뭐 가능한 거죠. 먹어보겠습니다. 약주. 약주네요. 이야. 지금 여기 내려가고 있어요. 살짝, 정말 살짝 맛만 보고 갈게요. 진짜로 딱 한 모금. 바로 느낀 게 직관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도가 낮네요. 이거는 드라이한 네. 오, 와인에 가까운데요, 이거는. 와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보당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그 시중에 있는 일반 복분자의 그 단맛을 기대를 했거든요. 이 고당의 목적은 네. 단맛의 목적이 아니라 저희 발효의 목적이기 때문에 발효는 거의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빚어요. 왜요? 저희가 냉동은 안 쓰고요. 생복분자로. 네, 생복분자인데 제철에 한 번 수확할 때 네. 그때 좋은 복분자 받아서 아, 그래요. 딱 한 번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네. 한정 생산되는 네, 맞아요. 영어로 따지면 리미티드 네, 에디션. 맞아요. 남매의 손끝에서 빚어낸 술은 음식 소스에 접목시켜서 그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 맛을 음미해 볼 차례입니다. 본식을 먹기 전에 일단 입맛부터 돋궈봐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대추곰이라고 해갖고 이게 그 cep쌀하고 섞어서 죽을 해 먹었던 게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음식인 것 같은데 정말 뭐 설탕 단맛이 아니고 보은이 대추가 왜 유명한지 이 죽 하나로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으로도 입맛이 돌고요. 맛에서도 일단은 그 다음에 먹을 것들을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대추 같은 경우에는 불로장생 음식 중에 하나로 손꼽아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추 세 알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추가 가진 그런 효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제사 음식에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음식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죽으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전통 음식처럼 그 다양한 식재료로 사용됐을 때 일단 맛보다는 건강해 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바로 들어요. 잡채.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던 잡채가 아니죠? 당면이 들어오기 이전에 원래 잡채는 면이 없었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잡다한 거를 채 썰어서 잡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잡다한 채소. 그래서 고기도 안 들어가고 각종 계절 채소를 가지고 채를 써서 이렇게 먹는 음식을 예전 우리나라 전통 잡채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네요.
달큰한 대추곰을 시작으로 보은의 맛과 향을 정말 입안 한가득 느낄 수 있었는데요. 쭉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음식 본연의 그 맛을 해치는 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짜다 달다 이런 쪽의 개념이 아니고요. 다 갖고 있는 그 본연 음식의 맛들을 그대로 살려내면서 약간의 조미료한 첨가한 맛.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소스의 향은 사실은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해보자면 식초에 가깝습니다. 신맛 자체가 전체 요리의 가장 키포인트로 사용되는 맛 중에 하나잖아요. 신맛이 식욕을 돋군다고 하죠. 그래서 와인들도 쉐리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맛이 많이 나고 샐러드에도 대부분 비네거 소스 이런 와인을 발효시킨 식초를 주재료 한 소스를 사용하듯이 여기도 지금 제가 막 기분 좋다, 입맛이 돋궈진다라고 했던 이 향이 식초예요. 근데 그 식초 뒤에 따라오는 달콤하고 과일향 같은 여러 가지 향들 그런 게 복합적으로 나서 되게 맛있는 소비뇽 블랑 같은 화이트 와인을 먹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도 좀 나고 그렇게 좀 독특해요.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 조미료 대신 시간을 넉넉히 더합니다. 얘는 시간이 원치 많이 걸려서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 해놔야지.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네네. 여기는 보통 이제 아침에 6시쯤에 나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칼질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팅만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음식 플레이팅만.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 보일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하고 고쳐보는 둘째 영란 씨. 그녀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1시간씩 버스 타고 엄마가 다니면서 미술을 가르쳐가지고 제가 미술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미련이 아직 남아있는지 자꾸 그런 쪽이 눈이 가요. 그냥 저희 집의 특색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양념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원래의 맛을 그냥 손님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제일 목적이고 제일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건 음식이라 쓰고 정성이라 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삼남매는 그들의 음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는데요. 우리 전통 음식이 사실 굉장히 담백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담백한 음식이 갖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여 있어요. 한 가지 재료로만 가지고 음식을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어우르면서 이게 저희 사람이 입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데 그런 전통 음식,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계절 키우는 텃밭에서 키우는 제철 재료, 그게 이제 우리 농가 맛집들의 특징인데 각 지역에 있는 그 농산물을 주제로 이제 특용 작물을 주제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농가 맛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는 길도 험하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지역에 나는 특용 작물, 그리고 우리가 직접 텃밭에서 제철에 나는 식재료들, 또 산에 가서 뜯어오는 것들, 또 바다에 있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그 지역의 해산물들 같은 경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고객님들한테 제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분들이 관광을 오고 지역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보은의 사냐를 담아낸 자연 밥상, 비단 음식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까지 기대봐도 좋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눈과 입을 즐겁게 해볼까요? 외국의 플레이팅은 한 접시에서 모든 거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양적으로 보나 이 기술적으로 보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음식에 대한 플레이팅은 가짓수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사진님 프레임으로도 정말 완벽한
조화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네. 음식 또 났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늦게 먹는 건가요? 오우야, 제가 먹는 걸로 어디 가서 절대 뒤처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곳에선 속도와 양에 살짝 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속도 좀 내볼까요? 목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요거 소스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보고요. 고향의 맛을 여기서 느꼈어요. 페루에 가면은 치차른데 산초라고 해갖고 돼지고기를 그대로 튀긴 다음에 생 예르바 민트 잎이랑 같이 먹거든요. 소금에 써서 딱 그 맛 나네요. 알고 이거를 접목하셨나? 오, 딱 그 맛이 나요. 예, 민트의 그 알싸하면서 예, 깔끔한 맛과 목살. 예, 구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름에 튀긴 것 같은데 그게 맛있습니다. 야, 그 다음에 야, 이거 뭘 먹어야 되지? 뭐부터 먹어야 할지 온통 머릿속에 행복한 고민뿐인데요. 육류처럼 직접 키우지 않는 식재료는요, 보은에서 나고 자란 로컬 재료만을 고집한다고 하니까요, 저 차작가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음식 자체가 정통에 가깝다기보다는 정통이 갖고 있는 그 얼과 결은 지키면서 지금 갖고 있는 현대의 트렌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그거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콜라보를 넘어서 시너지를 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맛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되 색이라든가 그릇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면서 눈으로 보는 이런 예술과 같은 경지의 플레이팅을 보여주면서 정말 음식을 기다리는 순간부터 마지막 이곳에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여행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가장 먹음직스럽고 향긋한 작품. 이 작품은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언니랑 같이 이제 이렇게 먹으러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색다른 요리들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 가게 갖고 와서 좀 우리 식으로 맞게 재현을 이제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 요리들도 있고 또 이제 언니나 저나 계속 배우러 다녀요. 이렇게 여러 개 뭐 사찰 음식이나 뭐 전통 음식이나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배우러 다녀요. 삼남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요, 손님들의 눈과 입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정말 막힘없이 숙제를 풀어가는 것 같죠? 보은이 갖고 있는 특산물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국 각지에 있는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같이 상생을 해서 하나의 커다란 복합 유기체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가짐들이 음식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게 뭐예요, 이 웅장한 음악? 이 음악이 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식사요? 네. 한국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또 한 번의 거한 상차림이 이루어집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마침내 향한 곳은요, 커다란 연잎 한 장에 알차게 담긴 건강 한 줌. 연잎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밥을 하는 연잎밥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게 이제 사찰 음식 중에서 스님들께서 이제 수행을 하러 나갈 때 이 연잎에다가 밥을 싸서 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연잎이 갖고 있는 향균과 방부 성분 때문에 따뜻한 밥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생각보다 밥이 쉬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연잎이 가진 성분도 이 불로장생에 들어갈 정도로 좋다고 해서 뿌리, 연자유라고 불리는 씨, 이 이파리까지 전부 다 빠짐없이 건강 음식으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밥 하나를 가지고 보약 한 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굉장히 귀한 음식 중에 하나죠. 그거를 제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차진 식감이 정말로 매력적이었습니다.
보온의 색이 진하게 녹아든 퓨전이란 이름의 옷을 입은 전통의 맛.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진작가 입장으로서도 너무 좋았고 맛집을 찾아가는 여행자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다양한 색들과 본래의 맛들을 표현해내는 정말 즐거운 식사 한 끼. 그 다음에 시골에 숨겨진 정말 오랫동안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정말 분식까지. 어쩌면 보은에서는 저는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얻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은의 이번에 마침 여행에 대한 한마디 정리를 해보자면은 정말 색다르게 오감이 만족하는 여행이 같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은 여행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기말이 안에는 들깻잎이고요. 겉에는 조랑우랑 안이에요. 무채나물은 간말랭이랑 쑥갓이랑 소스랑 같이 버무려 드시면 더 맛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손님 많이 가는 거 진짜 정성도 이거 하나도 그냥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내 취향에 딱 맞는 거. 내 취향에 딱 맞. 남편이랑 마음에. 아니 이렇게 나 집에서 만들면 이렇게 들어놓거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오면 남편이랑 한 번. 이런 곳은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그쵸? 안녕하세요. 충북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여러분의 여행지기 이주연입니다. 이렇게 장마라 비가 투둑투둑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맘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 우리 보은군을 찾았습니다. 생김새는 어른의 성숙함을, 또 그 색깔은 아기들의 발그란 볼을 연상케 하는 연꽃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을 무리로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보은군에 있습니다. 저만 알고 싶지만 저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풍경이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며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속리산 연꽃단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은 보은군 여행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잠시 비가 그치고 어느새 운무가 보은의 하늘을 감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서 보니까 보은군 농경문화관이라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인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보은군 농경문화관은 2018년 6월 30일에 완공이 됐고요. 이 공간에는 3년 산성과 농경문화관과 대장간 체험관이 있습니다. 뭔가 입구부터 해서 벽화도 그렇고 우리 농경문화를 그리고 또 담고 있다 보니까 더 정겨운데요. 전 전시실도 궁금해서 좀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저희가 전시실을 가는 길이니까 한번 올라가시죠.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어온 농업.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농업문화 전시실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농업의 역사와 이제 보온의 역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농업에 관련해 가지고 보온에서 처음 발견된 자료는 청동기 시대의 지표가 발견돼서 네. 이 공간에 농업 문화가 형성이 됐다라는 기초 자료가 있고요. 네. 삼국시대 때 철제농기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철제농기구의 등장을 통해서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고 조선시대에 있는 문헌 자료가 있습니다. 네. 조선 후기 때 보훈군의 지방자치규약으로 농업에 장려하는 가축 사육 및 과수 재배를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보훈의 농업의 규모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농사에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원들이 뭘 했냐면은 쌀, 보리, 대추, 양잠, 뭐 양봉 이런 거를 하면서 보훈의 농업을 유지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온의 농업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기도 했고 또 작목도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인데 옆에 보이는 속리산 삼파수 아래 풍요로운 보온의 땅이라고 하는 내용은 네. 한강과 낙동강 금강의 갈림길에 있어서 이 보온이 금강의 이 보청전, 이 가로지르는 곡창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른 평야도 있고 근데 날씨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날씨가 그렇게 많이 좀 유동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농사 짓는데 좀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환경도 다 골고루 잘 갖춰져 있으니까 대추도 맛있고 쌀도 맛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보은은 모든 환경이 농업에 적합한 풍요의 땅입니다. 농업은 보은의 역사, 농민들 사이 전해졌던 민요, 그리고 민속 신앙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추 관련된 민속 신앙이 여기 보시면 이제 조신제라고 있어요. 이제 전국 유일의 대추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당산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대추 축제가 열리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현대적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은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이며 계절마다 달리 사용했던 농기구들까지 생소한 풍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물건 같은 게 굉장히 보기 힘든 시대가 됐고 불과 이제 한 30년 전만 해도 이제 민속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면은 집에 이런 거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박물관, 전시관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유, 그럼요. 저는 책에서 보고 여기 와서 봤는데도 낯선 물건들이 많았는데 이제 뭐 태어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아유, 그럼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제 와갖고 농경문화관에 들으면은 할머니들은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이런 걸 썼었어 라고 설명을 하면서 직접 이제 보여주는 모습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썼던 물건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잊혀졌던 이제 사용, 물건 사용의 의미, 이 목재 농기구, 철제 농기구를 보면서 그런 좀 회상의 좀 기억, 과정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농경문화관이 조금 옛것을 다룬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랑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로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고 이게 좀 병이 돼버리는데 도시에서는 이걸 조금 줄이기 위해서 사랑방 같은 형태의 작은 공방이나 그런 만드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공방 같은 것도 이제 좀 70년대 이제 야장, 그 대장간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직접 만들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문화적 흐름을 살펴볼 때 이런 문화가 어떻게 도시에 이제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느 누구든 좀 행복하고 조금 재미있는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까 기원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 전통. 오래됐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사라지는 것이 아닌 기억하고 되살려야 할 오래된 미래가 아닐까요? 태장간 체험장 바로 맞은편이구나. 오, 우리 현대적인 공간 안에 전통적인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야, 어마무시한 이 불 넣는 공간일까요? 잘 몰라서. 와, 여기 만든 거 다 있네요. 호미 알고 있어요. 쟁기 맞나요? 낫. 문고리에 넣는 것 같고, 이게 뭘까요? 이게 짚는 건가? 맞는 것 같아요. 와,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네? 붕어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막 하시래. 근데, 말 발굽? 맞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가 이렇게 궁금하세요? 누구신데요? 여기 주인장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다 네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집해 놓은 것도 있고요. 예, 제가 만든 것도 있고요. 오, 이거 우리 감독님이 붕어빵 굽는 거라고 하던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수집한 건데요. 네. 이거는 우리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샌베이? 옛날 과자 있죠? 네. 예, 과자 만들 때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진짜 굽는 거긴 하네요. 네네. 우와. 여기에서는 이거를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간이에요? 장비도 많고요. 네. 여기는 대장간이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철로 된 다양한 도구를 만들던 곳이 대장간인데요. 이곳은 일반인이 오셔서 쉽게 쇠를 달고 와서 두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으로 꾸민 곳이에요. 유동열 대장장이가 주인장으로 있는 이곳에선 다양한 농기구와 철을 소재로 한 소품 등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뚝딱뚝딱 뭔가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는 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놀 때, 현대 도구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옛 것을 하나하나 알아나가 두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장장이 선생님 첫 일상이 불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용해서 같이 불도 이렇게 피워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어요. 우와. 부싯돌과 부싯쇠를 부딪히길 여러 번. 어느새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바람이에요. 바람을 만들어주세요. 입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서 네. 천천히.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예, 조금만 더. 바람 부는 거 몰랐죠? 그러니까. 자, 천천히. 자, 조금만 더 도면서 세게. 숭구 손잡이를 천천히 여러 번 당기며 바람을 일으키니 불길이 잘 일더라고요. 일일 대장장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눈 안 매우세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왜 이런 모습을 좋아하세요? 이런 풍경들? 저는 일부러 저쪽에도 보면 그 연통에 보면 연기가 막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요.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이뻐 보여요. 처음에 오시는 분은 뭐 가스 냄새 뭐 그런 게 막 저게 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다 정겹고 예전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정겨워요. 어떻게 보면 대장장이 일상에 있어서 첫 시작점. 그럼 이게 대장장이 선생님이 출근해서 첫 일상이 불 피우는 건데요. 불은 대장장이 중에서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 불을 피워야지만 작업할 수 있는 하루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동열 대장장의 열정만큼 뜨거운 불꽃이 좀처럼 식지 않을 체험장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쇠를 달구어서 이제 두드려서 그런 형상을 잡아나가는 단조. 단조. 예, 두드려서 모양을 잡는. 그러면 주조는 뭘까요? 주조는 찍어내는 거, 모양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아까 서대월이 말했죠. 붕어빵. 어떻게 보면 그걸 금속을 다룬다고 하면 네. 그게 주조겠죠. 그죠? 어떤 틀에 뭔가 넣어서 네. 예, 굳히는 방식. 밀가루 대신 철이 들어가면 그렇죠. 주조. 빙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단조와 주조로 나뉘는데요. 대장간은 단조 기법. 예,
불에 달구어서 외부의 힘, 그러니까 즉 대장장이 망치질로 인해서 이제 모양이 막 바뀌는 예, 그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뜨거운 불을 다루는 체험이기 때문에 안전 장비는 꼭꼭 챙겨야겠죠? 바람을 막 불어 넣어줘야지 쇠가 달궈지겠죠? 네. 자, 여기서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왠가요? 한 2kg는 빠져서 가실 거야. 네. 이렇게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는. 아유, 한여름에 하면 더해요. 땀이 똘똘 흐르니까요. 철은 한 1,500도 부사체에서 녹거든요.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주면 얘가 이제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액체 상태면 두드릴 수가 없죠, 그죠? 네. 자, 여기 지금 반짝반짝반짝 저 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러면 대장장이 선생님들 엄청 혼났어요. 왜요? 저 모습이 지금 쇠가 녹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멈춰야죠, 풀무지를, 그죠? 예. 오늘 처음이니까 봐드리는 거예요. 빨갛게 달궈진 새는 과연 제 손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까요? 망치 높게! 망치 높게! 자, 하나, 둘! 자, 이제 식으면 망치 그대로 놓고, 예, 그거를 다시 이제 달궈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작업을 못 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쓸고 좀 넣으시고요. 자, 다시 풀무지. 자, 이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풀무지에 들어가니까 대박 아시죠? 예,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면 이해도도 되게 빨라요. 자, 됐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아직 갖고 오기 전에, 자, 지금 혼자 하니까 어떠세요? 힘들어요. 힘들죠? 네. 이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대장장이 선생님 앞에 계신 내실꾼이요. 오, 맞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예, 그래서 원래 매는 이렇게 큰 망치를 매라고 해요. 네. 근데 이 공간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작은 매를 준비했고요. 매와 망치의 차이는 우리 선생님 망치는 한 손으로 들었죠? 네. 자루가 길어서 두 손으로 사용하는 거는 매. 자, 처음에는 불순물이 트니까 처음에는 살살 쳐주실게요. 네. 표면에 이거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이걸 다시 부속에 넣을 거거든요. 네. 자, 이쁘게 넣어보세요. 이거 몇 번 하나요, 선생님? 선생님 원하는 만큼 하세요. 자, 털은 들어갔다 나와서 작업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같은 저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식으면 다시 달보고 식으면 다시 달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거죠.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당금질이겠죠. 물론 형상이 이쁜 것도 좋지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쇠가 강해야 되니까 당금질이 최고 중요하다고 봐요. 강한 쇠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담금질. 찬물에 달궈진 쇠를 넣어 식혀줍니다. 자, 아까 저하고 저 열심히 두드려서 넓혀놓은 쇠 조각이죠, 그죠? 자, 쇠 자국을 여기다 넣게 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 반듯하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단단한 쇠 조각이 운영이 새겨지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당금질이에요. 불을 다스리며 오랜 시간 두드림에 공을 들인 끝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짜잔!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직접 하신 거에 네, 의미를 그래서 담죠.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더 애착이 가요. 아니요, 제가 만들면 이렇게 절대 못해요. 저는 획일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가 할 때는 좀 불규칙하니까 네. 제 눈엔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삐뚤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더 멋스러워요. 네.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저는 잠깐이긴 했지만 이렇게 고된 활동들을 계속 대장장님만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전통이라는 게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대장장님에게 전통이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업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장날만 되면 어르신들이 농기구 수리하는 것을 벼름질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대장간에 특히 장날 방문하시는 분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장날 개념은 무너졌고요. 방문하시는 분이 예전같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필요에
그렇지 않아서 찾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관심도 없어서 방문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점 이어진다면 대장간 문화는 완전 사라지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가 사라지지 않게 작은 힘이지만 친구들과 놀면서 예, 알아가는 대장간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계속 쭉 이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물건들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후대에도 오래오래 사용되고 기억되길 유동열 대장작이는 바라봅니다. 아충 촬영하면서 밤나무 꽃 피었다고 좋아했는데 어느샌가 뾰족뾰족 밤이 달리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지금 가는 곳이 대청호 최상류에 위치한 청정 산골마을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산골마을이 맞습니다. 과실나무도 많이 보이고 저게 산등어리에 이제 구름 걸린 것도 참 멋지네요. 향도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바람 따라서. 야, 근데 여기는 들꽃도 진짜 많아요. 어디 가세요? 엄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마을이 예뻐서 걷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네요. 아, 그렇죠. 네. 고속도로에서 요 풍광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그렇게 네. 가시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 여기 청정 시골 마을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여기 주변에 그러면 뭐 특정한 그 마을이 있는 거예요? 민들레 못 보셨죠? 오시다가. 민들레 못 봤어요. 네. 여기가 하얀 민들레 마을이거든요. 근데 하얀 민들레 마을인데 하얀 민들레 없던데요? 그렇죠. 지금은 비가 오잖아요. 많이 장마철에는 민들레가 다 사라져요. 습이 많으면 사라졌다가 보통은 4월에서 5월에 만개를 해요. 그러니까 4, 5월쯤에 오시면 민들레 홀씨를 지천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또 쉬었다가 6월에서 7월에 또 한 번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천에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얀 민들레가 한약재로 쓰이거든요. 포공령이라고 해가지고 약재로 쓰여서 이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또 마을 분들이 그 하얀 민들레를 계속 맥을 이어가려고 농사도 지으세요. 그런데 또 민들레도 풀이잖아요. 그 약을 못해요.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기는 한데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들레 차 체험도 하시고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가 생태 마을이면서 농촌 체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분들이나 뭐 근처 청주, 세종 이런 곳에서 잠시 쉬러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전형적인 산골 농촌 마을인 하얀 민들레 생태 마을은 깨끗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났는데요. 싱그러운 자연을 느끼고 다양한 체험까지 가득한 일석이조의 마을입니다. 전망 좋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렇게 먹었던 게 이게 이 차가 그냥 차가 아니라 민들레 차예요. 그래서 민들레 따라서 민들레길을 걷고 그 민들레를 보고 민들레를 생각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싶어요. 너무 좋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아직까지 꿈속에 계신 것 같은데. 지금도 꿈이에요. 네, 해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이런 체험 많이 하고 싶어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토종 민들레인 하얀 민들레는 꽃과 잎을 차로 즐길 수 있는데요.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준비물 고양이. 뭔가 아낙네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체험이 뭔가요? 자수 체험이에요. 자수 체험은 바늘하고 실, 가위, 원단만 있으면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건가요? 아주 작은 꽃을 놓고 넥스카프를 만들 거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우선 실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끊어보세요. 작품들이 진짜 예쁘거든요. 저 아까 전에 가까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전 유화인 줄 알았거든요. 보통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수더라고요. 자수에 염색하고 같이 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밖에서 많이 보지 못하셨던
제가 염색을 좀 웃기게 해서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고 재밌어 하세요. 일반 한지라든지 그냥 천이 아니라 색깔마저도 다 입히신 거예요? 그렇죠. 염색으로 다 한 것들이니까. 꼈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꽃잎이 5장이니까 끈이 5개가 들어가야 돼요. 뒤에서 한 구멍 나와서 오각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수반이었어요. 믿어야 되는 건가?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꽃이 제가 자수에 저 꽃이 무슨 꽃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실꽃이에요. 그래요. 그냥 그래요. 저거를 국화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목단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다들 다르게 보세요. 각자의 추억 속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국화로 보셨던 분은 예전에 어렸을 때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큰 국화를 키우셨었대요. 근데 그날 그게 있었던 꽃이 노란색 꽃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들 기억해내신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이. 그래서 저 자수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정말 본인들이 끄잡아낼 수 있는 추억을 꺼잡아내는구나. 그래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조용한 곳에서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고 머릿속에 걸 비워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야기도 쉽게 좀 편안하게 나오는 것 같고. 따뜻한 감성에 미소 띠게 만드는 자수의 매력. 고등학교 이후로 저도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저기 대표님 만들면 저렇게 꽃 모양이 대표님처럼 만들어질까요? 예, 만들어졌어요. 진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마지막 매듭을 짓고 저 색깔로 안에 있는 심을 놓으면 거의 꽃 형태가 다 되거든요. 두 개를 그냥 딴 데 스케치하고 스케치인가? 네.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카메라가 꺼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전 본업에 충실한 여행직이니까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짠! 멀리서 봐야 예뻐요, 제 거는.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봐야 예뻐요. 어떻게? 너무 잘하셨어요. 괜찮은가요, 대표님? 그럼요. 감각도 있으시고 처음 하는 게 고리 하나 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이 대표님의 경력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이 칭찬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체험 공간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뭐 자수에 있어서 이제 대표님만의 꿈도 있으세요? 목표?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꽃을 놓는 게 있어요. 저 꽃은 뭐 어디 교환이나 교본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닌데 제가 처음 저 꽃을 놨을 때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저 꽃만큼은 저도 정이 느낄 거야라는 말을 듣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놓지 않는 수를 또 하나 놔서 그것도 하나 또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 그때까지는 계속 아마 저 목단도 아닌 것이 국화도 아닌 것이 그냥 실꽃인 걸 아마 계속 놓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봄꽃 피고 여름꽃 피고 그 시기마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자연이 받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 꽃은 우리가 탄생시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큰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풍경 마음의 눈에 많이 담으시고요. 무엇보다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얀 민들레 마을로 힐링하러 오세요. 이렇게 차 한 잔이 마음을 데워줍니다. 이 정겨운 마을의 이야기부터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까지 지루할 틈 없이 흘러간 보은 여행이었는데요. 보은은요,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 그 멋을 간직한 들꽃 같은 고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긴 말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은으로 쉬러 오세요. 마루 왔어.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